그러면 가변 그리드는 이렇게 이제 퍼센트 비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브라우저 크기가 달라지면 그 브라우저 크기를 100%로 보고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요소들 크기도 사이즈도 같이 예, 비율이 바뀝니다. 예, 크기 조정이 된다는 거죠. 확대되든 축소되든.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간 요소들이 어떤 게 있느냐? 자, 가변 그리드 레이아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홈페이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형으로 이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가는 요소들이 어떻게 있는지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비율을 그러니까 브라우저의 폭을 바꿔주면 이 안에 있는 그 요소가 이제 비율이 바뀌는 요소가 어떤 게 있는지, 비율을 바꿔줄 수 있는 요소가 어떤 게 있는지, 그걸 이제 정리한 부분이 그다음 나옵니다. 가변 요소라고 해서요. 요소 엘리먼트 태그죠, 그죠? 태그 엘리먼트 중에 어떤 것들을 그 퍼센트 값을 줘서 비율에 따라서 이제 사이즈 조절을 할 수 있느냐. 먼저 가변 글꼴이라는 게 있습니다. 글꼴 글자의 크기죠. 그래서 단위를 줄 때 앞에서 이제 고정 같은 경우에는 픽셀이라는 크기 줬지만 가변 같은 경우 퍼센트 값을 줬죠. 그 글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EM이라는 가변 글꼴로 만들 때는 비율로서 어떤 크기를 지정할 때 이렇게 EM이라는 혹은 REM이라는 단위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꼴의 이제 그 크기를 폰트 사이즈라는 속성으로 지정해 줄 때 단위를 EM이라고 주면 비율로 처리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EM은 이 부모 요소 폰트의 대문자 M 글자를 기준해서 요 M의 왼쪽에서 오른쪽 요 M자 이렇게 글자 쓰면요 요 M의 폭입니다. 폭을 M 대문자의 폭을 1EM이라고 단위를 지정을 해놓고요. 보통 이제 이게 1EM이 16픽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그 데스크탑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16픽셀이다 하면 요 이제 글자 크기 EM이 결정될 때 16픽셀 분의 실제 이제 우리가 이제 요소마다 다르게 글자 크기를 조정한답니까, 그죠? 그러면 그 글자 크기를 위에 문자로 이렇게 넣으시면 EM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EM 같은 경우는 실수 값으로 이렇게 나오죠. 2EM은 정수지만 1.5EM, 뭐 1.3EM, 1.5 뭐 1.7EM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이제 실수 값으로 이렇게 비율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REM이라는 게 있는데 요 EM의 단점이 뭐냐면은 자, EM 단위는 부모 요소가 중첩될 경우에 글자 크기가 계속 달라질 수가 있다. 자, 태그 안에 태그 넣고 태그 안에 태그 넣고 자, 우리 이제 그 HTML 만들 때 그렇게 이제 태그 안에 태그 넣고 태그 안에 태그 넣고 그러면 바깥쪽에 있는 태그들은 부모고요. 안쪽에 있는 태그는 자식이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중첩이 여러 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글자의 이제 이 크기가 계속 달려 비율로서 비율 한번 적용됐는데 또 적용되고 또 적용됐는데 또 적용되고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요 REM이라는 단위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처음부터 기본 크기를 일단 기준을 주고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값은 하나만 딱 주는 거죠. 제일 상위에 있는 루트. 그래서 기본 크기를 지정해 주고 그 기준 크기를 기준해서 비율로 글자 크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뭐 단위는 똑같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쓰는데 이제 여기 이제 EM 대신에 REM이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글꼴을 이제 비율로 단위를 EM이나 REM 쓰면 되는구나. 글꼴의 비율을 가변으로 바꾸려 그러면 EM을 자 글꼴도 가변 요소고 여기서 이미지도 이미지 요소도 이미지 태그로 우리가 그림 출력할 수 있죠. 이미지도 가변 요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변 이미지라고 했죠. 그래서 이미 브라우저 창 너비가 변하더라도 이미지의 너비 값이 변하지 않는 것을 브라우저의 너비를 줄일 경우 일부가 뭐 이렇게 가려지면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가변 이미지를 쓰지 않으면 그림 일부가 가려지기 때문에 이게 고정을 지금 이제 설명한 거고요. 요런 고정 너비를 쓰는 경우에 이렇게 이미지가 일부만 이렇게 노출되기 때문에 가변 이미지, 플루이드 이미지
이미지라고 해서 가변 이미지 형태로 만들었었습니다. 예, 그래서 가변 이미지로 만들면은 창의 너비에 따라서 예, 이미지 너비도 같이 비율이 조절이 된다. 그래서 이미지 비율을 이렇게 브라우저, 여기서 창은 브라우저 크기 그죠? 예, 브라우저 크기 비율에 따라서 어떻게 조절을 되게 만들 수 있느냐. 자, 밑에 이제 코드 나옵니다. CSS를 스타일 시트를 이용한 방법에서 이미지를 감싸고 있는 부모 요소만큼 커지거나 작아지도록 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부모 요소, 이미지를 감싸고 있는 부모 요소 그 너비에 100%로 출력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맥스 위스라는 속성, 이게 부모의 크기가 부모라는 거는 이미지 태그의 바깥쪽 태그 얘기한 거죠. 이미지 태그를 감싸고 있는 바로 바깥쪽 바로 위에 태그의 그 영역 크기 폭, 그 폭이 있으면 그 폭만큼 이 그림을 100%니까 그림을 가득 채워달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줄어들면 부모의 그 크기가 줄어들면 부모 크기를 100%로 보고 줄어든 그 영역 전체를 100%로 해서 그림을 보여달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부모 자 이제 점 컨텐트 해서 안에 이미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부모 요소 컨텐트를 뭐 이렇게 감싸고 있겠죠. 클래스 속성값으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맥스 다시 위스 100% 이렇게 주고 하이트 값은 오토로 줬습니다. 자동으로 같은 이제 자동 비율로 크기가 그래서 이제 가로폭 비율이 바뀌면 높이는 이 비율에 따라서 자동으로 바뀌어라. 그래서 오토로 줬습니다. 그래서 가변 이미지 어떻게 이제 사용을 하느냐. 그래서 맥스 위스라는 걸 이제 사용해서 이게 이제 처리하는 것도 있는데 또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그 이미지 태그하고 그 소스 셋이라는 src 셋이 있는데 요걸 이제 속성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화면 너비 값이나 픽셀 밀도에 따라서 고해상도의 이미지 파일 지정 이거죠. 뭐 PC 화면이면 아주 큰 우리가 그 픽사베이 보시면 그 그림 하나 다운받을 때 보면 해상도별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그래서 아주 큰 화면은 PC 화면으로 사용하겠다. 그러면 큰 화면 받아서 PC 화면에서 보여주고 또 그 이미지스 폴더에 같이 넣어 놓는데 PC에서 이제 접속했을 때는 큰 이미지를 보여주고 그 스마트폰에서 접속했을 때는 가로 세로 해상도가 크기가 작은 이미지를 보여주면 좋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여기 이제 태그에서 처리하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얘 보면 소스 셋에서 이미지 1 쭉 있는데 이미지에서 src 이게 일단 이미지 이름을 이렇게 주고요. 주고 그 밑에 이제 src 셋 해가지고 뭐 픽셀 밀도에 따라서 고해상도 이미지 파일 지정 가능했는데 여기 보면 펜슬 HD, JPG 해서 뭐 이렇게 이제 표시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이렇게 보면 자 픽처하고 이제 소스라는 걸 이제 사용을 해서 화면 해상도뿐만 아니라 화면 너비에 따른 다른 이미지를 보여준다. 아까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고요. 해상도뿐만 아니라 다른 이미지를 이제 자 이렇게 이미지를 사이즈가 다른 걸 준비를 해놓고요. 여기 이제 픽처라는 태그 열고 닫고 여는 태그 닫는 태그 안에다가 소스라는 소스라는 이거 소스는 어디서 봤는데 오디오 비디오 태그 안에 소스 사용했었죠. 그래서 요 소스 사용해서 src 셋 부분에다가 요 이미지를 사이즈별 이미지를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하는데 보면 이미지스에서 샵 라지 JPG라고 되어 있죠. 큰 이미지. 다음에 이미지스 밑에 샵 미디엄 이미지, 중간 이미지, 중간 크기 이미지. 다음에 이미지스 해서 샵 스몰 JPG. 그러니까 제일 이제 용량이 작은 이미지. 같은 그림인데 크기가 작게 해서 이미지. 근데 옆에 보시면 미디어라고 되어 있고요. 요게 이제 미디어 퀄입니다.
예, 이게 미디어 되어 있는 게 뭐냐면 화면의 크기를 예, 조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min width 1024 픽셀 주면 1024 픽셀 주면 최소 1024 픽셀 이상이면 요 라지 그러니까 화면이 1024보다 크다 하면 제일 큰 이미지로 이렇게 예, 출력해 달라 그런 뜻이고요. min 다시 width 요거는 뒤에 그 미디어 컬이 나올 때 요 형식으로 나옵니다. 예, 요런 표기법 뒤에 나옵니다. 다시 min 다시 width 해서 최소 크기죠. 최소 가로폭이 768 이상일 때는 예, 1024보다 작죠. 이상일 때는 예, 중간 정도 크기 그러니까 미디엄 JPG를 출력해 달라. 그 다음에 min width 자 미디어는 해서 예, 가로 안에 min width 320 픽셀 되죠. 그러니까 최소 그 폭이 자 320 이상이면 예,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조건을 검사한다고 했어요. 예, 1024보다 큰지 크지 않으면 이제 밑에 거 검사하는 거예요. 768보다 큰지 이게 아니면 또 밑에 거 검사하는 거예요. 768 크지 않다 그러면 예, 320보다 큰지 이렇게 이제 조건 이게 추루가 되면 제일 작은 이미지 이렇게 띄운다는 거죠. 예. 그것도 아니면은 예, 요 밑에 있는 예, 샵.jpg 예, 요 이미지 100% 가로폭 해서 예, 띄운다는 거죠. 비디오 같은 경우에도 그 비디오 동영상이죠. 예, 그 웹 페이지에 띄울 때 이것도 이제 그 가변을 할 수가 있는데 이미지하고 비슷해요. 예, 이렇게 해서 스타일 줄 때 비디오 태그 예, 요 태그에다가 맥스 위스 값을 100% 예,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요 이제 그 가변되면 가변된 그 부모 여기 이제 이걸 감싸고 있는 이제 그 사이즈 크기만큼 예, 비디오를 예, 보여줍니다. 예. 앞에 뭐 오토플레이 루프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이렇게 웹사이트 딱 접속했을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거고 그죠? 접속하자마자 이제 비디오 예, 실행이 되는 거고 동영상 실행이 되는 거고 루프는 계속 반복적으로 그죠? 예, 끝까지 플레이하고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 플레이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소는 설명을 다 드렸고요. 지금 예제 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예, 그래서 저 미디어 쿼리를 이용을 해서 예, 반응형 사이트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요 그림하고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디어 쿼리 .es라고 예, 미디어 자 QU ERI .es 이렇게 되냐? 예. 예, 사이트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림이 바뀌었네요, 그죠? 예, 요 그림에서 예, 지금 좀 바뀌었네요, 그죠? 예. 그래서 요 그림 이렇게 나오는데 폭을 예, 제일 컸을 때 그러면 예, 요 화면은 아닌 것 같네. 예, 얘는 반응형 맞나? 잠깐만요. 맞네, 맞네. 요거 생겼다가 줄이면 이렇게 없어지고 그죠? 예. 근데 이제 여기 아래 예제가 있는데 요걸 눌러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를 확인하냐면 예, 요거 보면 되겠다. 예, 요거. 예, 요거 지금 모질라 예, 뭐 하나 이렇게 클릭해서 아이고 이건 뭐야? 예, 요 사이트인데 화면의 모양이 또 이렇게 보이노. 예, 예, 그냥 닫고 일단 요런 이제 화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예, 가로폭 화면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고. 네. 근데 뭐 우리가 반영형 그 템플릿 들어가시면 요거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로폭 이렇게 사이즈 줄이시면 줌아웃 하시거나 하시면 이렇게 바뀌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보통 그 데스크탑 PC 그다음에 태블릿 화면 그다음에 스마트폰 화면 이렇게 이제 미디어 쿼리를 만들어 놓고요.
요 세 가지 화면 보통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자 레이아웃을 이렇게 디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콜리닷컴 요것도 한번 더 가볼게요. 이 밑에 이거 여기 지금 미디어 쿼리를 이용해서 제작한 사이트 모음이었고요. 아까 다른 것들이 많았죠. 근데 요 그림하고 똑같은 거는 콜리닷컴. 콜리닷컴. 요로 한번 더 가볼게요. 요거는 이제 요런 것들 모아놓은 사이트고, 일단은 밑에 그림하고 똑같은 거, 콜리닷컴, colly.com 들어갔습니다. 콜리닷컴. 이것도 바뀌었네. 바뀌네, 그죠? 홈 이거 이렇게 있는데 한번 바꿔보죠, 뭐. 여기서 이렇게 해서 가로폭을 이렇게 쭉 바뀌죠. 폭 바뀌는 거 보이시죠? 여기 저 사람 이게 애기하고 엄마 이제 어머니 여기 그림인데 네 번째 칸에 이렇게 있는데 이걸 쭉 줄이니까 그죠? 밑으로 내려가죠. 좀 더 줄여볼까요? 줄이면 여기 있었던 게 여기 지금 건물 그림이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더 내려가면 되는가? 이게 다네요. 최소 폭입니다. 요런 대로 보여주네요. 그럼 이제 미디어 쿼리 이게는 이제 미디어 쿼리는 그 스타일 시트 작성할 때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if문 이해하시면 다 할 수 있어요. if문, if else문 있죠. 그 중에서 if문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순 if문 그런 이제 그 구조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미디어 쿼리는 그 브라우저가 이제 서버에 딱 접속되면 이게 자 데스크탑 PC인지 태블릿인지 스마트폰인지는 브라우저의 가로폭을 딱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체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명령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명령문이 참이면 그러니까 여기 체크하는 요 기준이 참이면 요 중괄로 있습니다. 열고 닫고 이 중괄로 안에 있는 스타일을 적용해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요 조건이 참이면 요 뒤에 있는 중괄로 열고 닫고 안에 점점점 돼 있는데 요 안에 있는 스타일을 적용해라. 그죠? 이게 이제 뭐 200픽셀, 360픽셀인데 이게 이제 화면 크기 구간을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값을 넣느냐에 따라서 화면 사이즈를 우리가 얼마큼 줄이냐 이렇게 따라서 이제 그 어떤 반응을 내가 얻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요 값을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안에 있는 요 해당하는 조건이 만족할 때 요 아래 있는 스타일이 적용이 됩니다. 해당 페이지에. 그래서 밑에 그 기본 형식 보면 자 at 하고 미디어 돼 있죠. 미디어 쿼리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코드는 스타일 시트 코드하고 같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스타일 시트. 그러니까 그 헤드라고 돼 있는 우리 그 HTML의 안에 그 안에 보면 우리가 스타일 작성할 때는 스타일이라는 태그 안에 작성하죠. 그 안에 작성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링크라는 태그 사용해서 외부 스타일에서 당겨오죠. 그러면 링크라는 그 태그 안에 요 미디어 쿼리를 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속성으로. 그래서 형식만 먼저 보면 add media 한 다음에 요 not이나 only라는 것을 요 키워드 쓸 수가 있는데 요 뒤에 미디어 유형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 미디어 유형 장치 종류입니다. 요 미디어 유형 옆에 보시면 all 모든 미디어 모든 장치 프린트 인쇄 장치 스크린은 컴퓨터 스크린 스마트폰 스크린 포함한다 돼 있죠. 그래서 보통 그 소스 코드에 보면 add media 한 다음에 only not은 잘 안 써요. 안 쓰고 요 미디어 유형에 스크린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보통 스크린.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이제 사용하는 데스크탑 PC, 태블릿, 스마트폰은 다 여기에 스크린에 해당돼요. 그리고 그 기타 외에 뭐 TV, 우리 그 스마트 TV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이제 보는 그 페이지. 이제 음성과 영상이 동시에 출시되는 TV 같은 경우는 TV. 그 외에 이제 밑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성 합성 장치라고 해서 이런 것도 있고 오럴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점자 표시 장치, 예, 점자 표시 장치 관련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패드처럼 손에 들고 다니는 장치, 예, 핸드헬드 이런 것도 있고, 프로젝터, 그다음에 TTYL에서 디스플레이 가능한 기능이 제한된 장치, 픽셀 단위를 사용할 수가 없는, 예, 자 여기 제한된 장치, 그다음에 점자 프린터까지, 예, 표시 장치가 있고 프린터가 있고, 하여튼 뭐 요런 있는데 주로 우리가 이제 웹사이트 할 때는, 예, 요 스크린, 예, 요걸 이제 사용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코드가. 그래서 뭐 올 해도 되고요, 스크린 해도 되는데 보통 이제 스크린, 우리가 요 화면, 뭐 컴퓨터 화면, 스마트폰 화면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요 미디어 유형이 요 자리에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는 게 조건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 크기가 얼마 이상일 때, 얼마 미만일 때 요런 조건, 예, 조건을 우리 논리 연산자 있죠, 엔드 연산자, 조건을 여러 개 쓸 때 우리가 엔드나 오아 쓸 수 있잖아요. 여기서는 엔드를 씁니다. 엔드만 써요. 엔드만. 그래서 조건이 하나일 때는, 예, 뭐 엔드 여기 미디어 유형 뒤에 엔드 한 다음에 조건 넣으면 되고요. 조건이 두 개다 그러면 여기에 또 엔드 해서 또 조건 넣고, 또 조건이 더 있다, 세 개다 그러면 또 여기 엔드 하고 또 조건 넣고, 이런 식으로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뭐 여기 아까 not only는 잘 쓰진 않는다 그러는데, 뒤에 있는 이 미디어 유형, 이게 뭐 이게 장치들이잖아요, 그죠? 예, 장치를 의미하는 거고, only 하면 이 장치만 쓰겠다 그거예요. 예, 그래서 뭐 only, 예를 들어서 only TV 하면 TV 장치에서만 이걸 적용하겠다. 뭐 only 스크린 하면 컴퓨터 스크린이나 스마트폰 적용하겠다 이 얘기죠. 그래서 미디어 쿼리를 지원하는 웹 브라우저에서만 조건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not은, 예, 요 뒤에 있는 거를 제외한, 유형에서 이제 제외하고 이 적용을 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not 다음에 지정하는 미디어 유형을 제외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not TV 여기 얘기 돼 있네요. 예, not TV 하면, 예, TV를 제외한 미디어 유형에만 적용된다. 그러니까 이 명령문이 어디에 적용되느냐 하는 것을, 예, only not 넣는데, 예, 뭐 이렇게 형식이 있다 정도만 아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자, 요 한글을 읽고 미디어 쿼리는 이 부분 아시면 이해가 되는데, 먼저 한글부터 읽으세요. 이 명령이 뭘 의미하는지 볼게요. 미디어 유형이 스크린. 자, 여기 스크린 뭡니까? 컴퓨터 화면이나 스마트폰 화면은 대상이죠. 장독한다는 거죠. 요 대상으로. 그래서 최소 너비가 200픽셀이고, 최소 값이 200픽셀, 화면 폭이. 최대 너비가 360픽셀일 때. 그래서 브라우저 크기를 우리가 늘었다 줄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브라우저 크기가 200, 가로 폭이 너비가 200픽셀에서 360픽셀 크기로 딱 변경이 됐을 때, 그때, 예, 경국구에 CSS를 적용해라. 자, 여기 밑에 이제 그 add media 스크린에 있죠. 이거는 이제 add media는 키워드니까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스크린, 보통 이거 쓴다 그랬습니다, 그죠? 스크린, 컴퓨터하고 스마트폰을 의미합니다. 그 앞에 있는 not only는 잘 안 쓴다 그랬죠. 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 주는데, 미디어 유형 뒤에 and, 자 여기 너비가 200픽셀, 그러니까 200픽셀 구간이죠. 200에서 360픽셀 사이면은 스타일 적용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 구간 값을 만들어 줄 때는 200 이상 300 이하 360픽셀 이하 만들어 줄 때는 요렇게 min 다시 with 콜론, 자 min with라는 게 속성입니다. 괄호 안에다가 and 괄호 열고, 예, min 다시 with 콜론 200픽셀. 그러면 요거 읽으실 때 min이 최소잖아요. 최소 너비가 200픽셀 이상이라고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게 min이면, 자 요거는 규칙인데 제가 하도 이거 헷갈려 하셔가지고요, 제가 규칙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뭐냐면 요게 min이면요, 앞에 게 min이 나오면 이상이라고 읽어야 돼요. 그다음에 앞에 게 여기 맥스로 시작하잖아요, 속성이죠. 그럼 이하라고 읽으세요. 그러면 이해가 잘 돼요. 이걸 이제 설명을 하면 이게 이하인지 이하인지 계속 맥스 위스 맥, 이게 뭐지? 뭘 기준으로 할까? 값이 하나만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해석을 잘 못해요. 그래서 민이로 시작하면, 민 위스로 시작하면, 예, 요 뒤에 값 이상,
다음에 맥스로 시작하면 요 뒤에 픽셀 너비 이하 이렇게 읽으세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min width 200픽셀 200픽셀인데 min으로 시작했으니까 뭘로 읽으라? 이상. 그죠? 이상. 그 다음에 and. 자, 동시에 자, 요 이제 구간값 나타낼 때는 and 조건 줘야 되죠. max width 360픽셀. 자, 360픽셀인데 예. 자, 맥스로 시작하면 물론 이하라고 읽으라 그랬죠. 그럼 뭐예요, 이게? 200픽셀 이상 300. 그래서 200에서 300이지 뭐. 360이죠. 그죠? 예.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브라우저 사이즈를 우리가 이제 이거 테스트 할 때는 PC에서는 이게 조절하시면 되고 안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요 사이즈에 해당하는 폭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조성해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요 end 요 세트가 end하고 조건이죠. end하고 갈로 안에 조건인데 이게 이제 참이면 이게 true, true 참이다. 이 화면 폭이 여기에 해당된다 하면 요 뒤에 있는 중괄로 블락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요 중괄로 안에 여기 중괄로 안에 여기 이제 스타일 적용할 스타일 여기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형 웹 소스의 스타일 시트를 보시면 이런 거 나옵니다. at media로 시작하는 거. 그래서 화면을 고쳐야 되는데 이걸 몰라가지고요. 설명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꼼꼼히 이렇게 해드려도 또 이제 지나면 또 잊어먹죠. 그래서 화면을 고쳐야 되는데 이 반응형 같은 경우에는 at media가 여러 개예요. 자, 이거예요. if 만약에 스마트폰이면 요걸 실행해라. if 만약에 태블릿이면 이거를 실행해라. 다음에 if 만약에 PC면 여기 있는 스타일 실행해. 이렇게 된 거예요. 스타일인데 요거는 스마트폰 스타일이고요. 요거는 태블릿일 때 스타일이고 요거는 PC 때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면 고쳐줄 때 얘를 다 고쳐줘야 되는데 하나만 고치질 못했어요. 공통적으로 하는 부분은 요 위에 올려놓습니다. 공통적인 거.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여기 스마트폰부터 나눴지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스타일을 이제 적용을 할 때 모바일 퍼스트라고 해서요. 작은 화면부터 먼저 디자인을 줘요. 여기서 기본 값을 일단 스타일 주고요. 그 다음에 작은 화면일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스타일을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해서 또 여기 화면이 커지잖아요. 커졌을 때 요 태블릿 있을 때 또 화면, 그 다음에 이거보다 컸을 때 또 화면, 이런 식으로 이게 소스 코드를 보시면 이게 이제 어떤 이렇게 형식이 딱 나와 있어요. 스타일 이렇게 코드를 만들 때. 자, 일단은 이렇게 if문 비스무리합니다. 그죠? 조건을 할 때. 그래서 아까 제가 기억하셔야 하는 건 min with 200이면 min으로 시작하죠. 그럼 이상으로 200픽셀 이상. 그다음에 and max with 360픽셀 하면 max로 시작하면 이하 반대로 읽으면 됩니다. 이상 이하로 반대로. 그래서 max일 때 최대니까 반대로 이하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360픽셀 이하. 그죠? 200픽셀 이상이면서 360 이하일 때는 참이다. 그러면 이제 구간이죠. 200에서 360 사이. 크기면 요 이제 스타일 적용 중괄로 안에 있는 스타일 시트로 작성해 놨겠죠. 이게 점점점 생략인데 요 안에 있는 스타일을 적용해서 레이아웃을 처리해 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S로 시작하는 거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그리고 중괄로로 이렇게 보시면 중괄로 이렇게 이거 아니다. 중괄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중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한 덩어리, 여기서 여기까지 한 덩어리, 여기서 여기까지 한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미디어 뒤에 스크린까지는 같잖아요. 근데 엔드 조건이죠. 첫 번째 요거 엔드 조건은 뭐예요? 맥스 위 어떻게 있습니까? 240 맥스로 시작하니까 240 픽셀 이하일 때 요거 적용해라. 스타일 바디에다가 백그라운드하고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요거를 적용해라. 이런 뜻이고요. 요걸 이제 실행 순서는 위에서부터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240 이하일 때는 요걸 적용하고
768 이하일 때는 화면 폭이 이걸 적용하고 320 픽셀 가로 폭이 이하일 때는 얘를 적용해라. 이런 이제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코드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무르르듯이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실행이 되기 때문에 제일 앞에 이 부분은 뭘까요? 이건 공통이죠, 공통. 공통으로 이 부분 1번이 실행이 되고요. 바디에 백그라운드 요걸 적용하고 이미 딱 적용됐죠. 다 적용되고 그 다음에 2번 요거는 참일 때 얘를 실행하는 거지 무조건 실행하는 거 아니에요. 요 조건이 참이면 요 부분 실행하고 아니면 어떻게 돼요? 아니면 3번으로 와야죠. 3번으로 와서 또 요 조건을 검사하고 요 화면 폭이 요 맞는 요 조건에 그러니까 768입니까? 8 이하이면 만족한다 하면 요 스타일 적용하고 근데 768 이하가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요 밑에 거 이제 또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화면 폭을 여기 보면 제일 클 때 여기 이제 그 제일 큰 게 1440 픽셀 될 때는 여기 이제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로 띄워주는 거예요, 그죠? 화면 폭에 따라서 배경을 다른 이미지로 줘. 도시 이미지 띄워줬다가 1204 픽셀일 때는 나무 이미지, 그다음에 678 픽셀 가로폭일 때는 해바라기, 그다음 그것보다 작은 320 픽셀일 때는 그 지구 이거 그 기구죠, 기구. 자, 요 이제 이미지로 이제 출력하는 그런 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미디어 컬이 요게 이제 지금 요게 이제 미디어 컬인데 요게 미디어 컬인데 여기서 이제 가로 세로 값 설정하는 속성이라고 돼 있죠. 웹문서의 가로 너비와 세로 뷰포트 뭐 이렇게 돼 있는데 width height는 웹페이지의 가로 세로 너비고 min width와 min height는 최소 너비 최소 높이고 max width와 max height는 최대 너비와 최대 높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맥스 위스 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맥스 위스, 이거는 이제 최대 너비를 얘기하는 거죠. 기준을 해서 이제 조건을 주는 겁니다. 이런 항목들을 가지고 자 이렇게 이제 미디어 쿼리 조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미디어 쿼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냥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바로 혼자서 이렇게 보기가 참 힘들어요. 한번 해보고 실행해보고 설명 듣고 저렇구나 해서 딱 실행해보면 그리고 숫자 딱 넣어가지고 딱 만들어보면 그때부터는 뭔 말인지 알아요. 근데 해봐야 아는 거죠. 말만 들어서 모르죠.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실습을 또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 설명 다 이렇게 들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외의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 미디어 쿼리 조건에서 단말기 가로 너비 세로 너비 사로 높이 관련된 거 요건 똑같은 내용인데 그죠? 그래서 단말기 기준으로 해서 단말기 그러니까 장치 하드웨어 기기 있죠. 그거는 이제 디바이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줄 때 그 브라우저가 아니고 그 장치 디바이스의 단말기 가로와 세로 이거에 대해서 조건을 줄 때 디바이스 위스 단말기의 가로 너비, 디바이스 하이트 단말기의 세로 높이, 그다음에 민 디바이스 위즈와 민 디바이스 하이트는 단말기의 최소 너비, 최소 높이, 그다음에 민 맥스 디바이스 위즈와 맥스 디바이스 하이트는 단말기의 최대 너비와 최대 높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단말기 크기와 뷰포트 크기를 하나로 통일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뷰포트를 진행할 때는 width 값을 디바이스 다시 width를 준다. 그래서 요거 앞에 한번 볼게요. 요거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항상 우리가 뷰포트 지정해 줄 때 어떻게 한다고 한 줄만 넣으면 된다 그랬죠. HTML 공식처럼 여기 보시면 뷰포트 메타 태그에 width는 디바이스 width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메타 코드가 항상
반응이 웹 HTML 문서 작성할 때 헤더에 항상 이렇게 이렇게 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설명을 또 많이 또 들었는데, 어이구, 한꺼번에 너무 많은 정보를 제가 내용을 넣어서 좀 머리가 좀 찌끈찌끈할 건데, 일단 시간이 요 일단 화면 회전이 있는데 여기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스마트폰 쓰면요, 스마트폰이 이렇게 보통 직사각형이죠. 태블릿도 정사각형이 없어요, 그죠? 있는가? 뭐 이거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사이즈는 안 재봤는데 이게 폴더블 이게 접을 수 있는 폰 있잖아요, 그죠? 반 접으면 정사각형은 나는지 직사각형은 모르는데 그건 써본 사람은 저도 이제 안 써봐서 화면 커지잖아요, 그죠? 이게 정상은 모르는데 일단은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가로 방향, 세로 방향이 있습니다. 동영상 볼 때도 보통 세로 방향이 있을 때 작게 보이는데 가로 방향이 넓게 보이죠. 그거를 이제 미디어 쿼리로 감지를 할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일 때. 그래서 가로 화면일 때 적용할 스타일, 그다음에 세로 화면일 때 적용할 스타일, 이렇게 이제 해줄 때 쓰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화면 회전하고 관련해서 여기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되죠. 자, 요 오리엔테이션 속성을 사용해서 화면 방향을 체크할 수 있다. 그래서 요 속성이 보면 오리엔테이션 속성이 포트레이스라고 되어 있는 거, 요게 이제 세로 방향이고요. 단말기 세로 방향. 그다음에 오리엔테이션 랜드스케이프 되어 있는 게 가로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미디어 쿼리를 작성해서 다른 스타일을 적용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스마트폰이에요. 가로 방향은 오렌지 색상이 나오게 하고 세로 방향일 때는 노란색이 이렇게 되도록 스타일을 따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코드를 어떻게 만드냐면, 자, 두 개의 미디어 쿼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미디어 스크린 여기까지 똑같고요.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 콜론 랜드스케이프, 이거 이제 가로 방향이죠, 가로. 그래서 조건문이라고 그랬죠. if 단순 if 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랜드스케이프면 요게 조건이 true면 뭐 하겠다? 바디 태그 안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배경색을 오렌지로 하겠다. 그죠? 자, 요것도 조건입니다. 오리엔테이션, 자, 속성이, 자, 여기 이제 회전을 얼마죠? 회전 방향. 그래서 포트레이트면, 그러니까 콜론 포트레이트 있죠? 요 값이면, 뭐 하겠다? 바디 태그에, 자, 백그라운드 컬러 스타일을 옐로우로 적용하겠다. 색상을. 그죠? 여기 이제 세로입니다. 그래서 랜드스케이프 오리엔테이션이 랜드스케이프면 가로를 의미하는 거고요. 오리엔테이션이 포트레이트면 세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조건 단순 if 사용하시면 돼요.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그러면 그 반영형 그 페이지 템플릿 받아가지고 예제 받으셔가지고 반영 그 스타일 보시면 안에 at media 해서 쫙 들어가 있겠죠. 화면 크기별로 해서 이게 세로일 때 가로일 때 해서 막 쫙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있는데 잠깐만요. 중단점. 시간이 진짜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 네 페이지만 할게요. 네 페이지만 하고 뒤에 있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다. 자, 그다음에 이제 미디어 쿼리 조건 이렇게 있는데, 자, 그다음에 이제 화면 뷰를 우리가 이제 조건으로 이제 사용할 때, 자, 단말기 브라우저 화면의 너비 값을 높이 값으로 나눈 것이라고 했죠. 너비 값을 높이 값으로 나눈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너비 값, 위스 값 나누기 하이트 값, 높이 값으로 나눴다는 거죠. 그래서 가로 나누기 세로, 자, 가로 세로 하잖아요, 그죠? 가로 나누기 세로, 요 비율, 화면 비율을 뜻합니다. 그래서 자, 에스펙트 레이셔라고 지금 되어 있는 요 부분이 화면 비율을 의미하는 거고, min aspect ratio에서 요건 이제 최소 화면 비율, max aspect ratio라고 해서 이제 최대 화면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 단말기 화면 비율을 또 브라우저, 요거는 이제 브라우저 화면 비율이고요. 실제 장치 단말기 비율은 디바이스가 붙습니다. 디바이스 이렇게. 디바이스 expect ratio 해서 단말기 화면 비율.
그다음에 이거는 가로 세로 똑같고요. 공식은 단말기에 대한 가로 세로 비율. 그다음에 min device aspect ratio. 예. 자, 최소 단말기 최소 화면 비율. 그다음에 max device aspect ratio 해서 단말기 최대 화면 비율 이렇게. 색상당 비스트 수도 예. 조건이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컬러는 말 그대로 그냥 비트 수고요. 예. 민 컬러와 맥스 컬러에서 최소 비트 수, 최대 비트 수. 그래서 이제 단말기의 최대 색상 비트 수를 이제 조건으로 사용되는데 뭐 컬러 1 하면 2의 1승 최대 비트 수 얘기하는 거죠. 색상 비트 수. 2, 3 하면 이게 이제 이게 지수. 예. 그래서 이게 2의 2승, 2의 3승. 예. 요걸 이제 표현한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미디어 퀄이 중단점 만들기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이즈 화면 사이즈죠. 예, 폭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스마트폰도 있고 태블릿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PC 화면도 있다 하면 요 크기가 예, 다 다르죠. 다른데 요 경계선 부분이 있어요. 크기의 경계선. 그래서 우리가 이제 PC 화면에서 브라우저를 요 사이즈로 이렇게 줄였다 늘었다 한다고 볼게요. 이렇게 이제 줄였다 늘었다 할 때 딱 어느 시점에 화면이 탁 바뀌는 거, 예, 반응형 할 때 어느 시점에 화면이 탁 바뀌는 거 보셨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중단점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조건 만들 때 요거 이제 중단점 해서 서로 다른 CSS를 적용한 화면 크기라고 있죠. 예, 그래서 화면 여기 조건에 따라서 어느 시점까지 이렇게 쭉 줄이다가 안 바뀌다가 어느 위치까지 나오면 그때 화면이 탁 바뀌어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안 바뀌다가 계속 안 바뀌다가 화면을 줄였을 때 안 바뀌다가 어느 시점 딱 오면 또 화면이 탁 바뀌죠. 또 확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확대할 때 어느 시점까지 안 바뀌다가 어느 시점까지 커지면 화면이 확 바뀌죠. 중단점입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기기의 화면 크기를 기준하고 자, 모든 기기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과 태블릿, 데스크탑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보통 세 가지로 합니다. 예. 모바일 퍼스트 나오죠, 요 용어.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디자인을 할 때 모바일 기기가 제일 화면이 작잖아요. 그래서 제일 단순하게 출력하겠죠. 그래서 디자인할 때 이제 제일 단순한 것부터 하는 거예요. 제일 단순한 형태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태블릿 화면, 그 다음에 PC 화면 제일 복잡하죠. 예. 그래서 모바일 퍼스트 제일 단순. 모바일 기기 레이아웃을 기본으로 먼저 작성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태블릿 다음에 PC송으로 예. 작은 건 먼저 작은 화면부터 예. 작성하고 레이아웃 작성하고 점점 이제 커지는 순으로 작성을 순서로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퀄이 중단점은 개발자나 작업 조건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자, 스마트폰 새로 여기 보면 미디어 온리, 온리는요 요 스크린에만 적용된다. 요 조건 그죠? 예. 그래서 굳이 뭐 온리 안 써도 되지만 예. 지금 요 온리를 한번 써봤네요 여기 예전로. 그래서 엔드 해서 조건 주는 거죠. 엔드하고 소갈로 이게 한 세트입니다. 엔드 한 세트. 조건 더 있으면 또 엔드 또 소갈로 이렇게. 중갈로의 점점점은 여기 이제 스타일 들어가는 거죠. 스타일. 스타일들 적용할 스타일. 예. 그래서 이거 min width 320 픽셀. 자, 최소 320 이상일 때 요거 적용해라 그런 뜻이죠. 자, 요거는 min width 480이니까 480 픽셀 가로폭이 이상일 때 적용해라. 자, 요거는 예, 최소 예, 가로폭이 768 픽셀 이상일 때 요 스타일 적용해라. 그럼 요 놈은 뭐예요? 제일 큰 화면이죠. 예, 1024 픽셀 이상일 때, 예, 요 스타일 적용해라. 그래서 제일 작은 화면, 스마트폰 화면부터 태블릿 화면, 그 다음에 이제 데스크톱 이렇게 가는데 스마트 화면도 가로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세우면 눕혔을 때보다 가로보다 세로가 더 좁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스마트폰의 세로, 예, 1번, 그죠? 요 중에서도 여기 순서 낼 때 스마트폰 세로가 1번이고 더 좁으니까 2번이 폭이 더 넓죠. 더 많은 종류를 띄워야 되죠. 예. 그래서 이제 2번. 그러니까 소스 만들 때 요 순서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렇게 미디어 퀄이 작성하실 때 요 순서대로. 예. 그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잘 움직일 거다. 그리고 이제 뭐 요거는 외부 파일 우리가 스타일을 별도로 외부의 파일을 빼서 만들 때요. 그럼 미디어 퀄리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자, 여기 요거 그냥 바로 볼게요.
여기 보면 REL 스타일 시트 이거 기본 넣는 거고요. href 속성의 링크 태그에 여기 CSS 폴더 밑에 태블릿.css 요 이제 외부에서 스타일을 가져오는 거죠. 가져오는데 가져와서 어떻게 미디어 쿼리를 적용할 거냐를 미디어라는 속성을 여기 링크 태그에 넣어요. 넣고 아까 앞에서 우리 작성했던 미디어 쿼리 있죠. 그러니까 골뱅이 미디어 뒤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 적으시면 돼요. 그죠? 딱 없어요. 앞에서 작성해 골뱅이 미디어 이렇게 실행했는 것을 앞에 거 빼고 요 뒤에 거부터 적으시면 돼요. 조건만. 그래서 뭐 스크린 엔더 해서 여기 이제 요것만 적으시면 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방법이 골뱅이 임포트 구문 사용하는 건데 스타일 이제 태그 시작 태그하고 종료 태그 사이에 이제 삽입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여기 이제 임포트해서 URL 해서 함수로 스타일 땡겨오고 미디어 쿼리를 뒤에 줍니다. 형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import URL 해서 태블릿.css 요걸 외부에서 끌고 오는데 이제 요게 이제 미디어 쿼리죠. 미디어 쿼리. 그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웹 문서에서 직접 적응하기 해서 스타일 그 인라인 스타일이죠. 인라인 스타일 형태로 미디어 해가지고 미디어 쿼리로 이렇게 이 내부 스타일 쓸 때 바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골뱅이 미디어 빼고 이것도 스크린 엔드 해서 요 조건 이렇게 주시면 된다. 그래서 미디어 속성 여기 스타일 태그 시작 태그 넣고 이렇게 하시면 요 안에 있는 스타일이 요 조건에 만족할 때 미디어 쿼리 만족할 때 실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뒤에 있는 내용은 앞에 있는 거 뭐 지금 보면 스타일에서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지금 미디어 스크린 해가지고 요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것도 이렇게 보여주네요. 스타일 태그 안에 이렇게 작성할 수도 있다. 미디어 여기 이제 스타일 내부 스타일이죠, 그죠? 내부 스타일에서도 이렇게 미디어 쿼리 이렇게 작성을 해서 적용할 수도 있다. 여기 이제 적용하는 방식, 요 코딩하는 방식입니다.